한국에 대해 편견을 가졌던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해외 원조 프로젝트는 늘 보여주기식일 뿐이라고 믿었죠. 그런데 그녀가 아프리카의 작은 마을에서 믿기 힘든 장면을 목격했다고 합니다. 밤이면 어둠에 잠기던 마을에 갑자기 빛이 들어왔고 사람들이 스스로 전기를 관리하며 삶을 바꾸기 시작했는데요. 더 놀라운 건 이 변화의 중심에 한국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단순한 기술 지원을 넘어 진짜 희망을 심어준 이야기가 지금 펼쳐집니다. 과연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한국의 또 다른 얼굴은 무엇일까요? 충격적이면서도 감동적인 이 여정,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베리티 칼더예요. 저는 캐나다 토론토에 살고 있어요. 저는 세계 곳곳을 다니며 개발 프로젝트를 조사하는 작은 기관에서 일했어요. 저희는 사진으로만 보기 좋게 보이는 프로젝트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실제로 도움이 되는 프로젝트가 어떤 건지 알고 싶었어요. 저의 상사는 저를 아프리카의 한 마을로 보냈어요. 한국팀이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고 물 시스템을 고치러 온다고 했어요. 저는 공책을 챙기고 실망할 준비를 했어요. 이런 이야기를 저는 정말 여러 번 봤거든요. 외국팀이 반짝이는 장비를 들고 와요. 사진을 찍고 연설을 해요. 그리고 떠나요. 6달이 지나면 모든 게 망가져 버려요. 저는 이번 한국 프로젝트도 똑같을 거라고 예상했어요. 그 마을은 긴 흙길 끝에 있었어요. 낮에는 해가 밝고 뜨거웠어요. 작은 집들은 날카로운 그림자를 드리웠고 아이들은 큰 나무 아래에서 놀았어요. 여성분들은 플라스틱 통을 머리에 이고 물을 나르고 있었어요. 하지만 해가 지면 모든 게 달라졌어요. 마을은 아주 어두워졌어요. 몇 개의 양초와 작은 등유 램프에서만 불빛이 나왔어요. 양초는 대부분 가정에게 너무 비쌌고 등유 연기는 사람들을 기침하게 하고 눈을 아프게 했어요. 아이들은 해가 지면 책을 읽거나 숙제를 할 수 없었어요. 작은 진료소에는 오래된 냉장고가 있었지만 그 냉장고는 2년째 작동하지 않았어요. 약은 더위 속에서 상해버렸어요. 마을의 촌장님은 눈빛이 온화한 분이었어요. 저를 데리고 마을을 둘러보며 어려움을 알려주셨어요. 젊은이들은 마을에 일이 없어서 도시로 떠났대요. 손으로 판 우물은 자주 말라버렸어요. 밤에 아이들이 아프면 간호사님이 제대로 볼 수 있는 불빛이 없었어요. 촌장님은 차분하게 말씀하셨지만 얼굴에는 걱정이 묻어 있었어요. 거리를 재고 지배수를 세고 물과 전기에 대해 질문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의심이 들었어요. 실패한 프로젝트를 너무 많이 봤거든요. 그때 먼지길 저쪽에서 트럭 소리가 들렸어요. 한국팀이 도착하고 있었어요. 트럭 2대가 마을 광장에 멈춰 섰어요. 먼지가 갈색 안개처럼 주위를 휘감으며 내려앉았어요. 저는 큰 나무 그늘 아래에서 공책을 들고 지켜봤어요. 트럭에서 한국팀이 내렸어요. 팀장인 김민준 씨는 간단한 작업복에 야구 모자를 쓰고 있었어요. 모든 게 정돈된 사람처럼 보였어요. 모든 상자에는 라벨이 붙어 있었고 손에는 깔끔한 글씨가 적힌 클립보드를 들고 있었어요. 심지어 물병에도 이름이 적힌 테이프가 붙어 있었어요. 그 옆에서 일하는 젊은 여성은 박지현 씨였어요. 그녀의 손에는 흥미로운 게 있었어요. 책만 한 크기의 작은 태양광 패널 모형이었는데 작은 전구와 연결해 놓았더라고요. 그녀가 그것을 햇빛에 비추자 전구가 환하게 켜졌어요. 아이들이 눈을 크게 뜨고 그녀 주위로 몰려들었어요. 그런데 예상 밖의 일이 일어났어요. 한국팀은 바로 일을 시작하지 않았어요. 대신 질문을 하기 시작했어요. 마치 저처럼 공책을 들고 마을을 돌아다니며 세고 재고 기록했어요. 무려 사흘 동안 그들은 그냥 보고 배우기만 했어요. 해가 언제 뜨고 언제 지는지 지켜봤고 여성들에게 하루 일과를 물어봤어요. 우물까지 가는 시간을 재봤고 학교 선생님에게는 아이들이 숙제하는 시간에 대해 물어봤어요. 진료소를 찾아가 고장난 냉장고도 살펴봤어요. 김민준 씨는 마을 원로들과 긴 시간을 대화했어요. 바람의 방향이나 먼지 폭풍이 오는 계절을 물어봤어요. 비가 가장 많이 오는 달도 알고 싶어 했어요. 박지현 씨는 아이들과 함께 앉아 태양광 모형으로 기본 개념을 알려줬어요.
그늘이 어떻게 햇빛을 가리는지 보여주고 왜 배터리가 갑자기 큰 전력이 아니라 일정한 전력을 받아야 하는지도 설명했어요. 매일 오후 그녀는 큰 나무 아래에서 수업을 열었어요. 나뭇가지로 땅바닥에 그림을 그리고 어려운 개념을 쉬운 말로 풀어줬어요. 덕분에 주민들은 태양광 패널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와트와 볼트의 차이를 알게 되었고 왜 패널 하나가 고장나면 전체가 영향을 받는지도 배웠어요. 한국인들은 서둘러 프로젝트를 끝내고 떠나려는 모습이 아니었어요. 비싼 장비로 사람들을 감탄시키려 하지도 않았어요. 먼저 가르치고 나중에 짓는 방식이었어요. 밤이 되면 한국팀은 저와 같은 게스트하우스에서 잠을 잤어요. 주민들과 같은 음식을 먹었고 현지 언어로 기본 인사말을 배우기도 했어요. 김민준 씨는 어느 할아버지의 자전거 체인을 고쳐줬고 박지연 씨는 남은 전선으로 색색의 우정을 상징하는 팔찌를 만들어 소녀들에게 닦는 법을 알려줬어요. 마을 사람들의 태도도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진지하게 질문을 하기 시작했고 자신들의 필요를 직접 말해줬어요. 아이들은 한국팀에게 작은 선물을 가져다 주기도 했어요. 매끈한 돌, 꽃, 그림 같은 것들이었어요. 첫 주가 끝날 무렵 저는 공책에 예상치 못한 기록들로 가득 차 있는 걸 발견했어요. 이 한국인들은 전형적인 개발 사업가들과는 전혀 다르게 행동하고 있었어요. 마을을 바꾸기 전에 먼저 이해하려는 진심이 보였어요. 저는 스스로도 놀라운 한 문장을 적었어요. 이번엔 정말 다를지도 모르겠다. 2주 동안 관찰하고 배우던 한국팀이 드디어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것마저도 저를 놀라게 했어요. 대부분의 외국팀은 중요한 일은 자기 나라에서 데려온 인력으로 처리하고 현지 사람들은 짐을 나르거나 도구를 잡아주는 역할만 하게 하거든요. 김민준 씨와 박지현 씨는 마을 사람 12명을 뽑아 주요 작업자로 삼았어요. 젊은이 8명, 나이 많은 분 4분을 고르게 선택했어요. 절반은 여성, 절반은 남성이었어요. 가장 부유한 집안이나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들을 뽑은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손으로 배우고 싶어하고 호기심이 많은 사람들을 뽑았어요. 매일 해가 뜨면 훈련이 시작됐어요. 한국팀은 투명 플라스틱으로 덮인 특별한 교재판을 가져왔어요. 그 위에 마커로 그림을 그리고 지우고 다시 쓸 수 있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모두 볼 수 있도록 큰 나무 아래에 그 교재판을 세웠어요. 수업은 아주 간단한 것부터 시작했어요. 박지연 씨는 도구를 제대로 잡는 법을 알려줬어요. 전기 측정기의 숫자를 읽는 방법을 가르쳐줬고 배터리가 건강한지 고장났는지 확인하는 법도 설명했어요. 김민준 씨는 태양광 패널을 긁히지 않게 청소하는 법을 시범 보였고 바람에도 선이 풀리지 않도록 전선을 연결하는 올바른 방법을 알려줬어요. 저는 그레이스라는 젊은 여성이 볼트미터를 배우는 걸 지켜봤어요. 처음엔 금속 탐침을 배터리 단자에 댈 때 손이 덜덜 떨렸어요. 그런데 사흘이 지나자 마치 몇 년 동안 해온 것처럼 능숙하게 전압을 읽었어요. 사무엘이라는 나이든 남성은 퓨즈 설치를 반복 연습하더니 눈을 감고도 할 수 있을 정도가 되었어요. 어떤 10대 소녀는 줄과 특별한 신발을 이용해 안전하게 지붕에 오르는 법을 배웠어요. 한국팀은 참을성 있는 선생님들이었어요. 누군가 실수를 해도 화를 내거나 도구를 빼앗지 않았어요. 대신 한 단계씩 다시 정확한 방법을 보여줬어요. 사람들이 연습할 시간을 충분히 기다려줬고 작은 성공에도 고개를 끄덕이며 웃어줬어요. 그런데 저는 여전히 의심이 들었어요. 훈련은 좋아 보였지만 한국팀이 떠나면 과연 이 사람들이 복잡한 전기 시스템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다른 프로젝트에서는 며칠 훈련만 시키고 현지인들에게 갑자기 전문가가 되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한국팀과 훈련생들은 함께 학교 지붕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했어요. 전기 케이블을 묶기 위해 도랑을 팠고 배터리실을 위한 콘크리트 바닥도 만들었어요. 모든 과정이 전문가답고 튼튼해 보였어요. 일이 어려워지면 한국팀이 주도권을 잡고 현지인들을 밀어내고 스스로 마무리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다른 외국 팀들이 늘 그렇게 했으니까요.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김민준 씨와 박지현 씨는 항상 뒤에서 지켜보며 가이드만 했어요. 훈련생이 복잡한 연결 때문에 애를 먹으면 직접 도구를 빼앗아 하지 않고 힌트와 격려만 해줬어요. 중요한 일은 반드시 마을 사람들의 손으로 끝내도록 했어요. 어느 오후 저는 공책에 글을 쓰다 손을 멈추게 만든 장면을 봤어요. 사무엘이 충전 조절기를 설치하고 있었어요. 배터리에 전기가 너무 많이 들어가지 않게 보호하는 복잡한 장치였어요. 그는 조심스럽게 손가락을 움직이며 각 전선을 올바른 단자에 연결했어요. 김민준 씨는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고 그 옆에서 고개만 끄덕이며 지켜보고 있었어요. 사무엘이 마침내 연결을 끝내자 조절기의 초록 불빛이 켜졌어요. 작은 군중이 환호했고 사무엘은 산을 오른 사람처럼 환하게 웃었어요. 김민준 씨는 그의 손을 진심 어린 존경의 마음으로 흔들어 주었어요. 그날 저녁 저는 혼자 앉아 제 노트를 훑어봤어요. 그동안 저는 이 프로젝트가 실패할 증거를 찾으려 했어요. 그런데 제 기록에는 계속 다른 증거만 쌓이고 있었어요. 이 한국인들은 장비만 설치하는 게 아니었어요. 지식과 자신감을 나누고 있었어요. 하지만 곧 그 희망을 밀어냈어요. 진짜 시험은 설치가 끝난 후에 찾아올 거예요. 문제가 생기고 한국팀이 더 이상 옆에 없을 때 말이에요. 불빛이 처음 켜진 지 3주쯤 지나서 진짜 시험이 찾아왔어요. 저는 방에서 노트를 쓰고 있었는데 갑자기 바람이 울부짖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멀리서 기차가 달려오는 소리처럼 들렸어요. 그런데 점점 커지고 거칠어졌어요. 하늘은 보기 싫은 누런 갈색으로 변했어요. 거대한 모래폭풍이 마을 쪽으로 곧장 밀려오고 있었어요. 저는 이런 폭풍을 다른 곳에서 본 적이 있었어요. 전선을 끊어버리거나 장비를 모래더미 속에 파묻어버리곤 했어요. 저는 노트를 움켜쥐고 밖으로 뛰어나가 이 태양광 프로젝트가 어떻게 되는지 지켜봤어요. 바람은 마치 거대한 보이지 않는 손처럼 마을을 후려쳤어요. 나무들이 땅에 닿을 듯 휘어졌고 공기엔 흙먼지가 가득해 앞집조차 보이지 않았어요. 모래가 제 얼굴과 팔을 때렸고 저는 입을 막기 위해 셔츠로 코와 입을 가려야 했어요. 폭풍은 무려 6시간이나 이어졌어요. 마침내 폭풍이 지나갔을 때 마을은 갈색 먼지로 뒤덮여 있었어요. 그날 저녁 5개의 가로등 중 3개가 꺼져 있는 걸 보았어요. 제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이제 시작이구나. 여기서 무너지는 거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한국팀은 이미 2주 전에 떠났고 이제 마을 사람들은 혼자서 고장난 장비를 감당해야 했어요. 전문가도 없었으니까요. 저는 예전 패턴이 반복될 거라 예상했어요. 4. 람들은 당황할 거고 서로를 탓할 거예요. 누군가는 외부의 도움을 청하자고 할 거예요. 마을은 다시 어둠으로 빠져들고 모두 또 하나의 실패한 약속으로 기억하게 되겠죠. 그런데 완전히 다른 일이 일어났어요. 사무엘이 12명의 훈련받은 기술자들을 마을 광장으로 불러 모았어요. 그들은 한국팀이 남겨둔 공고함을 가져왔어요. 그림과 쉬운 단어가 적힌 코팅된 설명서도 꺼냈어요. 그레이스는 테스트 장비를 챙겨왔고 데이비드라는 청년은 사다리와 청소도구를 들고 왔어요. 저는 문 앞에서 지켜보며 놀라워했어요. 그 기술자들은 혼란스럽거나 두려워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단호해 보였어요. 이미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먼저 그들은 3팀으로 나뉘었어요. 김민준 씨가 가르쳐준 그대로였어요. 첫 번째 팀은 태양광 패널을 점검하고 먼지를 청소했어요. 두 번째 팀은 배터리와 전기 연결을 확인했어요. 세 번째 팀은 가로등을 하나씩 검사하며 문제를 찾아냈어요. 그들은 천천히 그리고 조심스럽게 일했어요. 그레이스는 학교 지붕에 올라가 부드러운 솔로 패널 위에 모래를 털어냈어요. 물을 쓰지 않았어요. 젖은 모래는 진흙이 되어 더 치우기 힘들어질 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사무엘은 배터리실을 열고 볼트미터로 배터리를 하나하나 점검했어요. 측정값은 배터리가 여전히 건강하다는 걸 보여줬어요. 문제는 다른 데 있었던 거예요.
데이비드와 2명의 기술자는 고장난 가로등을 살펴봤어요. 폭풍 때문에 제어박스 안의 전선이 흔들려 느슨해진 게 있었고 2개의 등에는 모래가 들어가 있었어요. 이건 한국팀이 떠나기 전에 미리 경고했던 바로 그런 문제였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마을 사람들이 이 모든 걸 고칠 수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들은 제대로 된 도구로 느슨한 연결을 조였어요. 부품을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모래를 깨끗이 털어냈어요. 고칠 때마다 다시 불을 켜 시험해봤고 다음으로 넘어갔어요. 그리고 발견한 문제들을 유지보수 기록지에 하나하나 적어 넣었어요. 한국팀에게 배운 그대로였어요. 그날 밤 10시가 되자 5개의 가로등이 모두 다시 켜졌어요. 진료소 냉장고도 안정적으로 돌아갔고 물펌프는 익숙한 소리를 내며 물을 끌어올렸어요. 마을은 외부 도움 없이 첫 번째 큰 위기를 이겨낸 거예요. 저는 환하게 켜진 광장에 서서 가슴속 무언가가 바뀌는 걸 느꼈어요. 제가 그동안 개발 프로젝트에 대해 가졌던 오래된 생각들이 말라붙은 흙덩이처럼 갈라져 무너져 내렸어요. 이 마을 사람들은 구조를 기다리는 무력한 이들이 아니었어요. 이제는 자신들의 전력 시스템을 직접 다룰 줄 아는 숙련된 기술자들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노트에 이렇게 적었어요. 한국팀은 장비만 설치한 게 아니었다. 뿌리를 내리는 지식을 심고 간 것이다. 저는 처음으로 제대로 작동하는 프로젝트를 직접 목격했어요. 마을은 단순히 기술을 받은 게 아니었어요. 그 기술을 스스로 다루는 법을 배운 거예요. 2달이 지나 제 임무가 끝나갈 때쯤 저는 박지현 씨가 처음 수업을 열었던 그 큰 나무 아래에 앉아 있었어요. 담요 위에 공책들을 펼쳐놓고 있었는데 처음 쓴 페이지들을 다시 보니 마치 제가 아닌 다른 사람이 적은 것 같았어요. 지금의 저보다 훨씬 더 딱딱하고 냉소적인 사람이었어요. 마을은 크고 작은 변화들로 가득했어요.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누구나 쉽게 볼 수 있었어요. 저녁이면 큰 길을 따라 환한 불빛이 켜졌고 진료소 냉장고는 조용히 돌아가면서 백신과 약을 시원하게 보관했어요. 물펌프는 지하 깊은 곳에서 맑은 물을 끌어올렸어요. 아이들은 해가 진 뒤에도 숙제를 했고 어른들은 광장에 모여 밤늦게까지 이야기하며 웃었어요. 하지만 연구자인 저에게 더 흥미로운 건 더 깊은 변화였어요. 마사라는 여성은 휴대폰 충전소를 열어 작은 요금을 받고 충전을 해주었어요. 번 돈으로 천과 실을 사서 전등 불빛 아래에서 옷을 밤늦게까지 지으며 팔았어요. 그녀의 수입은 2달 만에 2배가 되었어요. 학교에서는 매주 금요일마다 과학의 밤이라는 걸 열기 시작했어요. 학생들이 돌아가며 동생들에게 전기를 가르쳤는데 그때 사용한 도구가 바로 박지현 씨가 남겨둔 플라스틱 태양광 모형이었어요. 10대 기술자들은 마을의 작은 유명 인사가 되었어요. 다른 마을에서 심부름꾼을 보내 그레이스나 사무엘이 와서 지식을 나눠달라고 부탁했어요. 근처 3개 마을은 이미 한국 단체에 연락해 자신들도 태양광 프로젝트를 하고 싶다고 했어요. 이 방식이 실제로 효과가 있다는 소문이 퍼지고 있었어요. 저는 마지막 주에 마을 사람들을 인터뷰했어요. 가장 놀라운 건 사람들이 한국팀에 대해 말하는 방식이었어요. 김민준 씨와 박지현 씨를 영웅이나 구세주로 묘사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선생님이자 동반자로 기억되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구체적인 수업 내용, 실용적인 기술, 그리고 작은 격려의 순간들을 떠올리며 이야기했어요. 어느 저녁 사무엘이 저에게 유지보수 기록장을 보여줬어요. 매 페이지마다 연필로 단정히 적힌 글씨가 가득했어요. 날짜, 전압 측정값, 청소 일정, 수리 기록까지 모두 빠짐없이 적혀 있었어요. 마을은 자신들의 전력 시스템을 전문 기술자처럼 꼼꼼히 관리해 왔어요. 단 하루도 빼먹지 않았어요. 그레이스는 다른 여성들에게 배터리 점검과 패널 청소하는 법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그림과 쉬운 단어를 써서 직접 만든 설명서를 나눠주었어요. 지식이 12명의 훈련생에게만 머문 게 아니라 마을 전체로 자연스럽게 퍼지고 있었어요. 마지막 밤 저는 마을을 한 번 더 걸어봤어요. 가로등 불빛이 흙먼지 길 위에 부드러운 원을 그렸어요.
열린 집 문틈으로 가족들이 전등 아래 모여 식사를 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보였어요. 대화와 웃음소리, 아이들이 노는 소리가 해가 진 뒤에도 계속 이어졌어요. 저는 토론토의 제 고향을 떠올렸어요. 우리가 다른 나라 사람들을 도울 때 너무 쉽게 하는 가정들이 떠올랐어요. 늘 해결책은 부유하고 강한 곳에서 온다고 생각했죠. 가난한 공동체는 무력해서 우리가 구해줘야 한다고 상상했어요. 하지만 한국팀은 저에게 완전히 다른 사고방식을 보여줬어요. 그들은 기술과 장비를 가지고 왔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인내와 존중, 그리고 사람들이 제대로 배우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깊은 믿음을 가지고 왔다는 거였어요. 그들은 학생들이 선생님으로 성장하는 걸 지켜봤고 결국 물러나서 공동체가 스스로 성취를 책임지도록 했어요. 저는 박지현 씨의 플라스틱 태양광 모형을 가방에 조심스레 넣었어요. 그녀는 저에게 그걸 다음 임무에도 가져가서 이번에 배운 걸 기억하라고 했어요. 진짜 개발 사업은 사람들을 위해 무언가를 지어주는 게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자기 손으로 지을 수 있도록 지식을 심어주는 것이었어요. 이 작은 마을에서 저는 제 일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꾸게 만든 진실을 발견했어요. 희망은 선물처럼 사람들에게 건네줄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희망은 사람들이 자기 손으로 하나의 기술을 배워가며 스스로 쌓아 올리는 것이었어요. 제가 떠난 뒤에도 마을 광장의 불빛은 계속 켜져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불빛을 관리하는 법을 배운 사람들이 또 다른 이들에게 가르쳐주고 또 그들이 다른 사람에게 전해줄 거예요. 그런 불빛은 결코 꺼지지 않아요. 오늘 이야기가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